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영남 지방은 33도 안팎, 그 밖에 내륙과 동해안 지방도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강한 일사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도 꽤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했는데요. 대신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남해상의 중심을 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의 건조특보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서울, 경기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은 30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 31,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만조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6월의 첫 방송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날을 맞아서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MBS의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6월의 첫 방송부터 이렇게 영농과 날씨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6월의 첫 방송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의 처음이 있습니다. 혹시 한희경 씨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미 기상학적으로는 여름이 시작됐는데 달력상으로는 6월부터가 여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이 음력으로 5월 1일입니다. 음력 5월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 농업하시는 분들은 양력보다는 음력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음력 5월은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력 5월은 별칭이 아주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중하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음력 5월 하면은 단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런 의미에서 창포에 포를 써서 포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맘때는 석류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석류에 유자를 써서 유염 또는 유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농사에 관계된 다양한 기상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때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농가 날씨에 화사한 꽃처럼 찾아와 주신 이정민 기자,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날씨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축산 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 연결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청에서 동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는 바로 오늘이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잖아요. 특히 인천은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의 발생 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인천광역시는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옹진군 두 개 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강화군, 옹진군 전 돼지농가 37개소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체열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일이면 항원 검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열은 완료되었으며 실험실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검사된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은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가요? 3월부터 모든 돼지 농가별 공무원 1명씩을 지정해서 월 1회 현장 예찰과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었고, 북한 발생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인 강화 옹진에 대하여는 주 1회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주 중 강화군 진입 통로인 강화대교, 초지대교에 소독초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한 점검,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지원 사업, 해외 발생국과 축산식품을 통한 전파 차단 등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민 기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이 날씨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모든 전염병이 다 날씨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든지 G8이 같은 그런 생물들이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급증을 했고, 라트비아나 폴란드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확산하기 시작해서 7월에 절정을 이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게다가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또 해외를 다녀오시는 일반 국민 모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인천, 김포, 파주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시작과 함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모레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더운 날씨에 걸맞게 지난주에는 해수욕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 더위에 때 맞춰서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희경 씨, 혹시 우리나라에서 피서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부산 해운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 가장 먼저 개장을 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이죠. 6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찍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인근에 있는 송정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도 개장을 했고요. 충남의 말리포 해수욕장이 올여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해운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20만 명의 인파가 와, 넘어섰다고 합니다. 벌써요. 이렇게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역별로 개장 시기 짚어주시죠. 네네. 해수욕장 개장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산의 해운대가 가장 먼저 개장을 했고요. 또 서해안에서는 충남의 말리포가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곧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동해안에는 포항 영일대와 구룡포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국 270여 개의 해수욕장이 전부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으로 7월 20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수욕장 개장 소식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는 한낮에 야외 작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을 했던 부산광역시의 밀락동, 남항동, 동삼동의 내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좀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많은 농민분들이 강수량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강수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저기압이 자주 지나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20.7mm를 기록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고 또 작년보다는 좀 많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북부와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5에서 10mm 이상 적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약한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날씨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도 일단은 비 소식은 있는데요. 이 주 초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막히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가서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도, 강원 지방은 주중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영동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금요일에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모레까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도 중부지방과 비슷하게 내일과 모레 사이 구름이 많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목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대기질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전반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간의 대기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기질이 나쁜 날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6일과 7일 사이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보여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공기질이 깨끗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괜히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여름에는 오존 농도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때잖아요. 오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지난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고통도 겪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진다 싶었는데 네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오존입니다. 이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기상 조건이 있는데 기온이 높고 또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잔잔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오존은 1차 오염물질이 아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오염물질이 자외선을 만나서 생기는 유해물질인데 올여름은 지난해 같은 극한 기온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평균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돼서 오존 발생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이 오존은 눈과 피부를 따갑게 하고 또 두통과 기침, 더 나아가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이 오존 농도도 확인하셔서 바깥 활동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는 시기인 만큼 이제는 오존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노한기를 맞은 조선의 어느 겨울날, 한 관료가 정사를 보던 명종에게 용기를 내어 상소문을 올렸다.
요즘은 하늘과 땅도 편치 못하여 재앙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며 해가 변괴를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나고 때 아닌 홍수가 나기도 하며 지금은 가뭄이 들어 기근이 잇따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를 잃었으며 굶어 죽은 시체가 주변에 널려 있어도 흉년을 당한 가난한 백성을 도와줄 대책이 없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전해들은 명종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쌀을 하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등 구호 활동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 죄 없는 백성의 목숨까지 빼앗는 끔찍한 재난, 기근. 이런 극심한 기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조선 초기부터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던 백성은 많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국가의 구호 사업은 턱없이 모자랐고,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은 명종은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근래에는 해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영남과 호남이 가장 심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신을 보내 백성을 구제하게 하고, 또 흉년으로 기근이 심할 때에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을 뽑아 모아 하나로 만들어 한글로 번역해 이름을 구황차류라고 하고 집집마다 알 수 있도록 알렸으니 이는 실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펴낸 흉년 대비책 구황찰요. 책에는 곡식을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가루를 내는 방법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해 먹거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영양실조로 중태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급법과 중환자의 소생에 필요한 술을 담그는 법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구황차료는 간행 이후에도 여러 농서에 인용되며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초중기 식량 정책의 일환을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다. 네, 오늘은 이상 기후로 인한 기근에 대비하는 서적이죠. 구황차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근이 세계사에 영향을 크게 미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과거나 현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이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사 속에서도 이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입니다. 유럽에서 감자를 가장 먼저 식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한 곳은 아일랜드였습니다. 쉽게 잘 자라고 또 다른 곡물에 비해 생산량도 월등히 많은 감자는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감자는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바로 이 감자 때문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1845년부터 1850년까지 일어난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이었습니다. 이 감자 역병으로 감자가 모두 죽자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800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아일랜드인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 배고픔을 피해서 대서양을 넘어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인구가 벌써 1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일랜드인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기근이 미친 나비 효과가 역사적으로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영동과 날씨, 오늘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